N01-1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30번 문제입니다. 두 초점이 5,0 -5,0이라고 그랬고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PF보다 PF' 길이가 더 길다고 알려줬고요. 전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조건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A라는 -9,-3인 그 좌표에 대하여 AQ 벡터의 길이, AQ 벡터의 크기를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문제가 지금 쌍곡선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두 초점이 좌표를 줬으니까 쌍곡선을 모양을 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쌍곡선을 지금 주축의 길이도 알려줬으니까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프가 A 대충 살겠습니다. 네. 너무나 쌍곡선이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쌍곡선이라고 그냥 해주세요. 네. 다시 재도전.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초점의 좌표를 줬고 주축의 길이도 줬기 때문에 쌍곡선의 점근선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할 수 있을 거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축의 길이는 2a예요. 근데 그게 6이라고 했죠. 그리고 초점은 이렇게 5,0 -5,0 줬어요.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 C 곱하기 2, 이 C가 10인 걸 알고서 3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거에다가 씌운 거 거기다 2배를 하면은 그게 10이 나오겠다. 그러면 요게 5니까 요 안에 거가 25니까 B제곱은 4제곱이 돼야 할 것 같네요. B제곱은 4제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곡선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점 P가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 위에 있는 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 F, 하나 F' 이렇게 초점 2개 표시하고서 이제 F'까지 길이가 더 기니까 뭐 요런 식으로 생긴 여기에 P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뭐 K라고 합시다. 그러면 K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1사분면 위에 그렸지만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더라도 가능하겠죠? 일단 그림을 기본 모양으로 그리느라고 1사분면을 그려봤는데 4사분면 위의 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림이 누워있는데 점근선이 y는 3분의 4x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그림이 전혀 맞지 않지만 그냥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안 맞는 건 그림이 쌍곡선이 좀 더 이렇게 새침하게 생겼어야 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표시해 봤어요. 길이를 표시해 봤고 근데 이제 주어진 벡터식이 지금 결합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서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FP, 얘는 F'Q, 얘는 QP 뭔가 시점도 다르고 종점도 다르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지금 점 Q가 저거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QP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QP라는 애는 새로운 시점, 제가 이제 벡터의 덧셈 뺄셈은 시점을 통일시키고 시점을 쪼개고 그게 잘하는 그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뭔가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새로운 뉴 시점, 가상의 시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서 뭐 이게 F'이다. 그러면 F'P에서 F'Q를 뺀 거를 가지고 QP라고 표현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F'P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F'Q를 빼면은 QP만 남겠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요거를 보고 이렇게도 만들고 요거를 보고 강제로 어떤 새로운 뉴 시점 만들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QP라는 이 벡터를 F'P 빼기 F'Q라고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F'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요 벡터식을 보고 사실 만든 거긴 해요. 무슨 소리냐면 QP에다가 몇 배를 한 어떤 실수배 한 거잖아요. 지금 QP라는 벡터에다가. 근데 그게 결국 F'Q라는 벡터에다가 뭔가 몇 배를 한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뭔가 얘가 지금 Q라는 게 공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F'Q로 뭔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 벡터의 크기가 있는데 FP라는 벡터가 있지만 어쨌든 걔의 크기는 어떤 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 더하기 1 곱하기 요 벡터니까 나는 결국은 얘를 요거 가지고 표현하면 뭔가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선생님은 한 겁니다. 그래서 QP라는 요 벡터를 F'P 벡터에서 F'Q 벡터를 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시점 쪼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점 쪼개기, 시점을 다른 하나를 가상의 시점을 잡고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벡터를 쪼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F'P라는 거를 F'P라는 거에서 F'Q라는 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FP 요거를 K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노란색 보일까? FP라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는 K라고 볼 수가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내가 K 더하기 1 곱하기 F'Q 벡터는 5 곱하기 QP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여기다가 갖고 올 거예요. 지금 위에서 쓴 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K 더하기 1 곱하기 F'Q 벡터 이거를 내가 OQP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을 거니까 내가 얘를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OQP가 요거라고 했는데 QP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OQP 벡터를 5 곱하기 F'P 벡터에서 F'Q 벡터 뺀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지금 QP 대신 요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똑같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얘가 지금 F'Q라는 벡터가 겹치죠. 그러면 걔를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지금 우변에 다시 뭘 쓸 거냐면 얘가 요거랑 같다는 걸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를 이항을 할 겁니다. 좌변으로.
그러면 k 더하기 1 더하기 5 f 프라임 q 벡터는 5 곱하기 f 프라임 p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쓰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K가 뭔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까 크기였으니까 양수였잖아요. 요거였으니까 양수였잖아. 무조건 양수잖아요. 지금 무조건 양수인데 양수 더하기 6 한 거를 그러니까 얘도 양수잖아요. 요 벡터에다가 뭔가 양수를 곱한 게 요 벡터에다가 5 곱한 거랑 같다는 거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벡터가 만약에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몇을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로 되는 그런 벡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양수, 얘도 양수, 어떤 벡터에 양수 곱했는데 이 벡터에다가 양수 곱한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는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둘이서 방향이 같은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F'Q라는 저 벡터랑 F'P라는 벡터는 방향이 같을 거야. 방향이 같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벡터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여기서 요 부분이 뭐냐면 F'부터 P까지 그 벡터를 이렇게 내가 길이를 K 더하기 6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F'P라는 요 벡터는 크기가 K 더하기 6일 거야. 크기가 K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K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K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5 곱하기 저 벡터의 크기는 K 더하기 6이야. 근데 둘이 곱한 게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 나 F'Q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얼마큼이냐면 5일 거야. 그래야지 공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K 더하기 6, 여기 몰라. 이거 5, 이거 얘 크기 K 더하기 5, K 더하기 6 똑같으려면 F'Q 벡터가 크기가 5가 돼야지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 Q라는 애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 정체를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여기 주어진 이 조건들밖에 없어요. 뭐 여기도 이런 애들도 주긴 했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A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썼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썼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P는 뭐 위치가 바뀔 수 있죠. 내가 아까 사사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F랑 F'은 확실하게 고정일 거예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F'Q 벡터의 크기가 5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F'이 고정인데 Q까지 거리가 5라고? F'Q 벡터가 크기가 5라고? 그 말은 5만큼의 어떤 길이가 있고 얘를 당당당 이렇게 회전 이렇게 무슨 소리냐? 같은 거리인 것들이 모여서 생기는 걔네들이 바로 원이라고 우리가 고1 때 배웠죠. 그러니까 Q까지가 얼마큼인지 5인 것만 내가 알고 있어. 근데 Q라는 점이 정체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Q는 지금 F'부터의 길이가 5인 어떤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일 거예요. 점일 건데 근데
지금 얘 Q만 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Q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P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P는 지금 이 곡선 위를, 쌍곡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애잖아요. 이 1사분면이든 4사분면이든 요 쌍곡선 위에 있기만 하면 아무튼 P부터 F'까지의 길이가 P부터 F까지의 길이보다는 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P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쨌든 점 P에 대하여 Q가 요거를 만족시켜야 하니까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치 독립변수, 종속변수처럼 얘네들이 같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P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때 Q는 여기에 있겠죠?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P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선 그어서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P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을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바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P가 당당당당당당 움직이면은 Q도 같이 당당당당당당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애가 Q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원 위를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이 Q가 나타내는 게 이 원 전체는 아니고 이거 목이 네. 원 전체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면은 얘가 P랑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쪽은 몇 개 없어. 몇 개 없는데 어디 있냐면 얘가 P가 움직이면 이쪽 멀어짐에 따라서 얘도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어디까지만 되냐면 얘가 점근선이 있잖아요. 점근선이랑 평행하기 전까지만 될 거란 말이죠. 평행하기 전까지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데 얘랑 평행한 이런 데서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생긴 애는 지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Q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 F'부터 P라는 요거 두 개를 지나는 요 직선이 기울기가 점근선 때문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쌍곡선의 점근선이 Q가 움직이는 그 범위를 우리한테 제한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제한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얘랑 평행한 어떤 그 선까지는 여기까지는 닿지 않는 만큼 당당당당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P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뭔가 이 점근선의 기울기에 거의 수렴하는 그 정도까지는 커지겠지만 그 이상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해를 하자면 쌍곡선 위에 있는 어떤 P의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이 쌍곡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 지나간다고 치면은 9분의 알파제곱 빼기 16분의 베타제곱 요게 1이 될 거야. 그러면 베타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양쪽에 16 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베타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곱하기 9분의 알파 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점근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이 PF'이라는 다 지워야겠네. PF'이라는 요 보라색 선을 볼게요. 요 PF'이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냐? 기울기라 하면 모름지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까지의 길이가 초점까지의 길이가 5였죠? 아까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길이가 5고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5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5,0이었으니까 5고 이 p까지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아까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했었잖아요. 그 x좌표를. 그러니까 이만큼은 알파니까 더하면은 알파 더하기 5만큼이 길이가 x 증가량이 될 거고 y 증가량은 아까 방금 베타라고 구한 거. 그러니까 요게 되면은 기울기 PF'의 직선 PF'의 기울기는 알파 더하기 아까 5였죠? 알파 더하기 5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곱하기 9분의 알파 제곱 빼기 1 요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x가 한없이 증가해. 그러니까 p좌표의 p라는 점의 알파 x좌표가 한없이 커질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3분의 4로 가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로 가죠.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누구의 기울기냐면 아까 점근선의 기울기였죠. 그러니까 PF'의 기울기가 결국은 쌍곡선의 점근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방금 원을 지워버렸는데 Q가 나타내는 것은 어쨌든 이 PF'을 지나는 노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아까 원래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놨었는데 결국은 내가 여기에 평행한 어떤 선을 긋고 여기에 평행한 어떤 선을 긋고 PF' 지나게 그때 결국은 요 라인만 지날 수 있다는 거지 Q가. 그러니까 여기를 다 지나는 게 아니고 얘랑 얘에 의해서 댕강 잘린 요 부분만 위에를 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안 돼. 왜냐면 거기 지나면 점근선이랑 기울기 똑같아지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야. 요 호야. 요 호 위에 있어. 요 호 위에 있으니까 그 Q라는 애가 뭐 여기쯤에 어디 있다고 치고 Q가 그 위를 당당당당 움직일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냐면 A라는 애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라고 고정돼 있어요. 그때 A부터 Q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어디일지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좀 너무 지저분한데? 조금만 지워볼게요.
지금 뭐 이 Q가 이 위에 있다는 거는 내가 방금 말했으니까 알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그 원래 있었던 그 원 있잖아요. 요거 그 위가 지금 어디냐면, 자, 다시 이게 지금 점근선 지나는 그 걔네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F'이라는 거는 어쨌든 마이너스 5,0이었는데 지금 이 원, 내가 그려놓은 이 원이 반지름이 5라고 했어요. 반지름이 5면은 내가 이렇게 90도로 갈 때 여기가 3, 여기가 4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A라는 저 점이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3인데 그게 딱 여기지 않아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딱 여기를 지난다는 거지. 여기를 지난다는 거지. 그러면 A부터 Q까지의 길이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최대치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당연히 원의 지름을 뚫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AQ라는 저거는 길이가 최대치가 10이 된다는 거지. 최대치가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10보다 더 작을 수도 있지만요.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AQ라는 거의 벡터의 크기가 아까 이렇게 여기쯤 뭐 A가 있고 여기쯤 F'이 있고 뭐 Q가 여기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AQ라는 거는 무조건 그 크기는 AF'의 크기 하고 F'Q의 크기 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얼만큼이냐면 반지름이니까 5고 5니까요. 이게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Q라는 거의 벡터의 최대값은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은 딱 1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됩니다.